네,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를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윤서영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구토나 탈모, 빈혈과 같은 이 일종의 항암제 부작용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항암제 내성을 줄이면서 탈모와 빈혈 같은 항암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나노 전달체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는데요. 가톨릭대 생명공학과 낙원 교수팀은 빛에 반응하는 나노 입자를 이용해 암의 세포막을 붕괴시키는 새로운 나노 약물 전달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암 세포막에는 항암제가 들어오면 세포 밖으로 다시 빼내는 특이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이 펌프 단백질이 항암제 내성이 생기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연구팀은 항암제를 담을 수 있는 나노 전달체 표면에 빛을 반응하는 광감작제를 결합시켰습니다. 이 나노 전달체가 빛에 반응하면 암 세포막을 무너뜨려 항암제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쉽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실제로 연구팀이 암에 걸린 쥐에게 나노약물 전달체를 주사해 실험한 결과 기존보다 적은 양의 항암제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나노 전달체를 이용하면 훨씬 적은 양의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어 탈모나 빈혈, 구토 등의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이번에 개발된 나노 전달체가 그 기존의 항암제를 이용했기 때문에 임상시험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상용화 단계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스마트폰 관련 소식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훨씬 밑돌아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스마트폰 사업이 크게 부진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끌어온 고가 스마트폰 시장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가운데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 중국 업체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스마트폰 이후 시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던 태블릿이나 또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시장도 예상보다 성장이 더뎌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 점도 국내 스마트폰 산업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 사이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키워왔던 펜텍이 법정관리 위기에 놓여 국내 스마트폰 산업의 한계가 드러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동통신 3사가 출자 전환을 하면 펜텍이 회생할 수도 있었지만 이 통사들은 펜텍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혀 업계 관계자들은 펜텍의 법정 관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국내 스마트폰 업체 3위인 펜텍이 법정 관리 위기에 처했다는 것만으로도 국내 시장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펜텍이 경쟁력을 잃은 데에도 그 제품보다는 그 보조금 위주의 경쟁이 벌어지는 국내 어떤 시장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고시했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단통법이라고 불리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의 하위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는데요. 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통신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한 휴대전화 사용자도 이동통신사에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제 간 보조금 차별이 없어지는 셈인데요. 여기에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과도한 단말기 교체도 막을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정을 안정화시키고 통신사 간 경쟁이 보조금이 아닌 요금과 서비스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이동통신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출하던 비용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그 단말금 보조금 경쟁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그 지목을 받아왔으니까 이번 유통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에겐 조금 낯선 질병에 관한 연구 결과인데요. 이 통증이 없는 병에 대한 이유를 밝혀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프리카 풍토병인 부룰리 궤양이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낸 건데요.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와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원의 공동 연구팀은 공동으로 부룰리 궤양 원인균이 분비하는 독소가 신경세포막에 영향을 미쳐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부룰리 궤양은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등 열대, 아열대 지역 국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소외 질환으로 발병 초기에 피부가 손상되지만 그에 따른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 초기에 발견되면 항생제로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통증을 느끼지 못해 발견이 늦어지는데요. 이 늦게 발견된 부룰리 궤양은 변형과 골수염 등을 일으켜서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국제공동연구팀은 부룰리 궤양 원인균에 감염된 실험지로 실험을 한 결과 원인균이 분비하는 독소가 신경세포막에서 과분극 현상을 일으켜 통증 전달을 지연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셀에 게재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 좀 재밌는 소식이네요. 이 공주라는 이름의 소행성이 국제적으로 공식화됐다고요? 네, 이 국제 소행성 센터에 공주라는 우리말 이름이 붙은 소행성이 공식 등재가 됐는데요. 공주별은 찾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닌 일본 천문학자 사토 나오토 씨입니다. 이 별은 사토 씨가 지난 1997년에 발견을 했는데 충남 공주시와 함께 시민 공모를 통해 이름을 공주로 확정하고 국제 소행성 센터에서 공인을 받아냈습니다. 이 공주별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돌고 있는 작은 별인데요. 지구로부터 약 5억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태양 주위를 3년 10개월 주기로 공전하고요. 또 비교적 밝아 봄부터 초여름까지는 사진 촬영을 통해 그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토 씨는 지난 2012년 무령왕이라는 이름의 별이 국제 소행성 센터에 등록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공주시와 인연을 맺은 뒤 공주 명예시민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공주 소행성 소식까지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윤서영 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